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챔스 요즘에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브림스톤이 꼭 나오는 맵이 하나 있죠. 바로 바인드. 제가 이제 이 바인드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각본 영상도 올렸고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연구를 하고 최근에도 부족한 걸 많이 느껴서 진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맵 중에 하나인데 이번 챔스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프로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비를 하는데 좋구나. 라는 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공격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메인 연막이기 때문에 보통 본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따로 뭔가 이제 이 전진을 봐주거나 그런 플레이는 하지만 보통 본대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조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꺼내야 되는데요. 이 바인드에서 거의 부동의 1위가 있죠. 일선 같은 경우는 바로 레이즈죠, 레이즈. 어디서든 이 수류탄 이 각이 되게 좋고 거기다 이제 폭발백으로 이용해서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활용도도 많기 때문에 보통 레이즈를 일선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척후대 라인은 요 스카이를 제일 많이 쓰죠. 스카이 같은 경우는 인포도 따줄 수 있고 드론도 있고 거기다 궁 추적자로 이제 인포 싸움까지 걸 수 있는 정말 만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스카이가 1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경기를 보면 스카이는 거의 매번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요 페이드 아니면 이제 조합에 따라서는 요 KO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요 페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귀체로 이렇게 구분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보통은 이제 스카이를 많이 쓴다. 그리고 이제 메인 연막이죠. 브림스톤. 이 바이퍼 같은 경우는 장막으로 사이트를 온전하게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브림스톤을 많이 씁니다. 브림스톤을 쓰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각폭 효율도 좋고요. 그리고 이 특히 브림스톤의 궁이죠. 요 궤도 일격으로 이 램프 같은 곳에 아니면 이런 백사이트 라인을 완벽하게 지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보통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입 시 아니면 이제 해체 방해 용도로 공각이 되게 좋게 나오기 때문에 브림스톤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바이퍼죠. 바이퍼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많은데 이 친구는 약간 감시자처럼 쓰여요. 왜냐면 이 B 사이트 같은데 이렇게 바이퍼가 있잖아요. 보통 바이퍼의 세팅이 어떻냐면 수비 때는 물론 매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칩니다. 연막을 이렇게 후카를 가리면서 정원까지 가려지는 이런 식으로 연막을 쳐요. 이런 식으로 연막을 치면 뛰어내리는 사람은 다 이제 부패를 맞죠. 그리고 이제 독성구체 같은 경우는 어디죠? 여기 1A로 이렇게 해서 여기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팀 바이퍼 같은 경우는 공격 때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냐면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챔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공격 때 이 바이퍼가 이 장막을 쓰는 이유는 이제 이 장막을 올리면 이 램프를 먹을 수 있어요. A 입장에서는 사이트에서 이 램프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격팀이 조용히 파서 램프를 먼저 먹는 거죠. 램프와 교전을 해서 이 땅을 먹고 이 램프를 먹게 되면 이제 이 장막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부채가 쓸모가 없어지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때 이게 양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A 사이트 인원이 막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램프가 되게 중요한 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셋업이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퍼는 이제 되게 많이 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자리 같은 경우는 팀원들의 색깔에 따라 달려요. 이제 이렇게 Z를 써서 투엔트리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브리치 같은 친구를 써서 좀 더 공격을 세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인버, 요즘 체인버가 많이 나오죠. 이 체인버 같은 경우는 이 오퍼를 운영하기가 진짜 좋은 맵이거든요. 바인드가 모든 사이트에서 사실상 오퍼 각이 진짜 이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캉캉 선수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체인버를 쓰는 선수들이 되게 많죠. 아니면 요 대머리 사이퍼도 되게 좋습니다. 사이퍼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이지를 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게 조합 자체는 되게 다양해요. 좀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아니 그러면 킬조이는 왜 안 쓰냐? 킬조이 같은 경우는 이 궁각이
어디에 써서 어디에 가든 다 애매해요. 이게 이제 킬조이 궁 같은데 이런데 꼽으면 월샷으로 다 깨진단 말이죠. 근데 이런데 안 꼽으면 사이트를 온전하게 클리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킬조이 궁이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킬조이보다는 사이퍼를 많이 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바인드 이제 조합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조합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제가 얘기하기 편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씬에서 많이 나오는 건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레이즈, 스카이, 브림, 바이퍼 그리고 남은 한 자리는 팀원의 색깔에 따라 다르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인드 기본적인 이제 조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프로들의 브림스톤은 무엇이 다른가? 브림스톤 연막 같은 경우는 3개가 있습니다. 3개. 이제 제가 이 조합 얘기를 왜 먼저 했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요 바이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막을 친다고 얘기를 했죠. A 숏 같은 경우는 1A 그리고 이제 정원과 후카는 이렇게 장막으로. 그래서 이제 바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원거리에서도 장막을 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이 있는 곳이 요 B 아니면 요런 A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B에 좀 많이 있어요. 이 도깃발로 한번 저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브림스톤 같은 경우는 이 연막 사거리가 있어요. 이제 프로 경기를 많이 보시면 또 B 메인 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텔레포트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체인버 같은 애들이 몰래 파요. 이런 상대팀 공격 체인버가 이렇게 사이트를 몰래 파서 여기서 킬을 냈다. 그럼 여기 4명이 우르르 이제 텔포를 타고 빠르게 A를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B메인 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B메인 땅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보통 브림스톤은 여기 B메인에서 이제 팀원이랑 같이 이렇게 아니면 뭐 보통은 근데 스카이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스카이가 요 매로 요 라인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연막을 시작하자마자 칩니다. 쳐서 여기 상대 입구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로 들어오고 싶어? 그럼 무조건 스킬을 써! 라고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막이랑 상대 스킬, 이제 섬광류 이런 거를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막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스카이 매로 계속 확인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브림스톤을 플레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연막을 치는 건 왜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치냐? 이렇게 치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상대에도 스카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서 여기서 삥을 까면서 바로 나가면 이게 대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막을 여기다 까는 겁니다. 여기다 까면 여기서 터뜨려봤자 여기 벽으로 숨으면 되잖아요. 위험하면 텔포를 타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막을 여기다 깐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거랑 또 비슷한 플레이가 뭐가 있냐면 이 A 같은 경우는 이 브림스톤으로 보통 많이 하는 게 소위탄과 연막으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욕탕을 먹습니다. 이때 주의할 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보통 같이 가요. 이렇게. 제가 항상 프로들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 솔랭이죠. 솔랭 할 때는 사실 팀 합을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혼자 가서 1대1로 싸우다가 죽으면 분리하기 시작해서 또 말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팀원과 플레이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차라리 A숏을 버리더라도 차라리 여기 욕탕을 확실하게 이렇게 둘이서 먹어놓으면 이렇게 스킬 쓰고 이러면 이제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 리테이크를 할 때는 세 방향에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많이 봤어요. 저희가 여기를 보고 레이즈가 보고. 근데 레이즈가 에임 싸움에서 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양각을 맞고 혼자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스킬 맞고 양각 맞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과 항상 함께하는 플레이가 중요하다. 이 함께하는 플레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욕탕에 연막을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깔고 쇼탄을 깔아서 상대방 진입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 A숏으로 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포에 1A가 어디 있다? A숏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를 막고 1A를 지나오려면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이 1A 부채가 켜지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결국 장막을 키고 심리전 거는 거예요. 램프부터 먹는 거야. 상대 입장에서 이제 이 욕탕을 먹어 놓으면 이렇게 러쉬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러쉬가.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 원웨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겠죠. 근데 끝나는 시간이 지나면 또 브림스톤이 연막을 쳐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연막의 효율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인드에서. 최근에 제가 올렸던 이제 브림퍼 조합이 이제 왜 좋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심리전인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부스티오 선수가 이런 걸 했죠. 상대팀이 이제 공격을 들어오는데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들어온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공격을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 원웨이를 쳐놨다 있잖아요. 여기 끝에 숨어서 제가 항상 맨날 브림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상자 앞에 여기 앞에 있으면 여기서 총을 쏴도 월샷이 안 됩니다. 여기 숨어 있다가 상대방 발소리를 듣고 이 뒤로 이렇게 피킹을 나가서 상대를 잡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브림스톤을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 연막을 여기 이용해서 우리 팀 연막을 이용해서 이제 뒤를 잡아보는 플레이도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또 프로들 경기에서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막는 건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기본적인 포지션이 우리 팀이 이제 Z가 오퍼로 여기를 보고 브림스톤과 뭐 에이즈는 여기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스카이가 삥으로 체크하고 바이퍼는 여기서 이제 뭐 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막는다. 이런 기본적인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상대팀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조합을 맞춰볼까요? 보시면 바이퍼는 있고 브림스톤은 어디냐? 브림스톤 그리고 레이즈. 상대팀 조합은 이렇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팀이 시작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혼자 남기고 이렇게 공격을 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이 스킬을 쓰면서 드론 쓰고 섬광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면 레이즈는 드론이 있으니까 이게 혼자서는 이 라인을 막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프로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전진 플레이예요. 전진 플레이. 자, 연막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쳤어요. 치고 수리탄까지 깔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근데 B에서 이렇게 매로 체크를 했는데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즉시 프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뚫고 나갑니다. 전진을 해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요. 여기까지 확인하고 여기까지 먹게 되는 순간 이제 이 바이퍼는 심리전을 거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반 가르는 순간 상대방이 갈 수 있는 곳은 B밖에 없어요. B.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렇게 전진을 나오면 이렇게 뒤로 빠져서 그냥 들어오는 것만 최대한 막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뒤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뛰어내릴 때쯤 이미 후카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대방이 진입하는 타이밍에 빠르게 돌아서 이렇게 뒤를 잡는다든지 이런 전진 플레이가 진짜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런 전진 플레이가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상대팀이 또 이번에는 일부러 찍혀주고 잡아먹으려고 이런 데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 경기가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제 공격을 간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전 라운드 했던 그 플레이를 기억을 하고 그 플레이를 역이용해서 상대를 잡아먹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전진을 나오다가 그냥 이렇게 죽겠죠. 그러면 이제 전진을 나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그때 모여서 이번에 빡세게 한 번에 러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제 게임을 할 때 저 선수의 진짜 에임이 좋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심리전들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전 라운드에 어떤 플레이를 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트를 비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백업이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러시를 쳐서 들어가고 근데 또 그 와중에 프로 선수들인데다가 이제 챔스로 왔던 선수들 수준 좀 되니까 혼자서 막 2킬, 3킬씩 쓸어 담아요. 그래서 막 보면은 이게 막 얼마 전에 이제 스이게츠 선수도 그랬죠. 아니 너무 잘하는 거야 진짜. 혼자서 그냥 한 사이트, 한 공간을 그냥 막아버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너무 답답하죠. 머리를 아무리 잘 써봤자 에임에서 안 되면 답도 없으니까. 그래서 참 이 발로란트가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 이제 뭔가
되게 재밌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프로 선수들은 이 바인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어떤 플레이를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걸 이렇게 주관적으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따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